안녕하세요. 사진클리닉 곽윤섭입니다. 여행이란 말은 우리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는 점에서 일상의 사진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사진의 기본이 바뀔 일은 없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지에서 찍는 사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하고 갈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이 대목에서 사진가들의 의견은 크게 갈라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해당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고 간다면 여러 가지를 알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빛의 방향, 계절, 축제 일정 등을 미리 챙긴다면 성공적인 사진을 찍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본 가고시마에서 찍은 사쿠라지마 화산입니다. 큰 폭발은 한 달에도 서너 번씩, 작은 폭발은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간 여행객들은 이날 소규모 폭발이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유있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사진가들도 꽤 있습니다. 교통편 같은 것만 알아보고 나머지는 그냥 부닥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찍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진은 우연의 산물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미리 예단하고 찍는 것보다 우연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뉴칼레도니아에서 마주친 풍광입니다. 뉴칼레도니아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파란 하늘로 유명한데요. 여행 중 제가 만난 이곳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 사막화되고 있는 지형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보다 특별하고 기괴한 사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주장에 대한 역설입니다. 공부하고 가면 아는 것만 보게 되니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공부하고 갈지 그냥 갈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실제적인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낯선 것을 찾아라. 사진의 본질 중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전에 못 보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사진의 재미입니다. 대단히 널리 알려진 보성의 녹차밭입니다. 그래서 몇 번 셔터를 눌러봤지만 신통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게 뭘까요? 의자처럼 보이는데 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저의 관심을 끈 것은 재미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미와 변화를 담아라. 순천 정원 박람회장에서 찍었습니다. 호수 정원 옆 산을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재미를 담아봤습니다. 영화감독 미셸 공대리가 만든 뮤직비디오에서 본 그런 풍경들입니다. 이 사진은 비눗방울의 형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사진은 우연히 파랑, 노랑, 빨강의 옷을 입은 여행객이 같이 앉아있는 순간을 찍었습니다. 세 번째, 여행을 여유있게 즐겨라. 여행은 뭐뭐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행은 여유있는 떠남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멀리 많이 둘러보고 눈도장을 팍팍 찍고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사진을 잘 찍고 싶다면 먼저 여유있는 마음가짐이라는 조건에 동의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소리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선 본능적으로 한 장 눌러둡니다. 내가 발견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찍어보니 노출 차이가 심했습니다. 거의 실루엣처럼 찍혔습니다. 그래서 급히 노출을 조절해서 다시 눌렀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바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다행히 다른 명창이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최소 10분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찍었습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소리를 몸으로 들으면서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진은 시각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눈으로만 보고 찍으면 그 사진은 생동감이 없습니다. 역시 순천 정원 박람회장입니다.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앉았다가 걷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잠시 앉았던 곳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아, 그때 나도 저기 잠깐 앉았었지? 라고 떠올리게 됩니다. 서너 시간 넘게 걸으면서 구경하다 보니 지나가는 셔틀을 타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아쉬워 한 장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보면서
그때 참 다리 아팠지 라는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서 지나갔던 길입니다. 나중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길에 대한 시각적 기억과 더불어 아팠던 다리의 기억도 날 것입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이 어디선가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꽃들이 시원하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전남 담양의 한 정원에서 찍었습니다. 숲속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각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도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대나무 숲입니다. 바람과 함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서늘했던 바람과 서늘한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네 번째, 나만의 경험을 담자. 여행은 나의 경험입니다. 여행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여행이 아니라 나의 여행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진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특히 여행 사진이라면 부분을 잘라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건물이나 거리의 전경이 모두 보이게 하지 말고 풍경의 일부만 담아두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한 장만 떼놓고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찍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여러 장의 사진으로 여행지의 기억과 추억과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장의 전체를 모두 포함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특징을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각별해집니다. 어떤 곳을 간다고 할 때 남들이 모두 찍는 이름하여 사진 찍는 포인트에서 또 한 번 그 앵글과 그 빛을 반복해 보는 것은 훈련하는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앵글, 남들과 다른 빛을 찾아내는 것이 특별한 여행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것이 사진으로 이어진다면 바로 여행사진 잘 찍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행사진과 관련해 클리닉을 받고 싶으신 분은 사진마을 참여마당에 올려주십시오. 사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